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영진닷컴의 26년 수험서 컴하 2급 상시기출 문제 3회 풀이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교재 사이트와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카페 주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문제 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편의상 시트를 순서대로 풀이를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점수가 높은 시트 또는 내가 자신 있는 시트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작업 1시트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내용을 입력하는 거에 비해서 점수는 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트들을 문제를 다 푸시고 시간이 남을 때 마지막에 오타 없이 천천히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A1 셀에는 제목이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요. 보통은 A3 셀부터 내용을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고 셀 서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3회 회차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거의 다 한글로 입력이 되어 있고 마지막 날짜 부분만 여기 띄어쓰기라든지 물결 표시, 기호들, 마침표 기호 같은 것들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내용이 조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이 남으실 때 입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내용 입력하는 건 생략하고 바로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 처리하시오. A1부터 G의 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할 거고요. 셀 스타일은 제목 2번 스타일로 그리고 행의 높이는 27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A1부터 G의 1까지 블럭을 잡죠. 그리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맞춤이라는 메뉴 중에서요. 이 탭 메뉴 중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가로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셀 서식의 맞춤 메뉴 사용을 했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셀이 병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셀 스타일 제목 2번 블럭 잡혀져 있는 상태 그대로요. 홈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제목 2번 스타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및 머리글 종류 중에서 제목 2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의 높이 27로 지정하셔야 되죠. 행의 높이는 행 머리글. 아이고. 자, 여기 숫자 있는 부분이요. 행의 머리글 숫자에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행 높이에 들어가시면은요. 행 높이 27로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키 쳐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C의 4셀부터 C의 9셀까지, C의 10부터 C의 13셀 영역은 먼저 블럭부터 잡아볼게요. C의 4부터 C의 9까지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의 10부터 C의 13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메뉴 중에서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A3부터 G3 영역은 A3부터 G의 3 영역은 셀 스타일 황금색 강조색 4번으로 스타일에서요. 강조색 황금색 중에 4번입니다. 강조색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요. C3셀의 구분을 한자로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C3셀에 구분 있는 곳 저는 따닥 더블 클릭해서요. 커서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한자 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 형태도 한자로만 변경되는 거 선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변환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4번 2의 4부터 2의 13 영역은 자, 요일 있는 부분이네요. 2의 4부터 2의 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다가 요일을 붙일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갈 거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할 건데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뒤에 문자를 연결할 때는 골뱅이 표시 이용하셔야 되죠. 형식에 쥐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지워버리고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로 내가 뒤에 붙여 넣어줄 요일이라는 문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 내용이 이미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뒤에 문자를 입력을 할 때 골뱅이 큰 따옴표로 사용하였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자, 마지막 테두리네요. A3부터 G의 13 영역은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겠습니다. 홈에서 테두리 중에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주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주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기본 작업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혹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점수는 5점입니다. A3부터 A11 영역에 자 그럼 A3부터 A11 영역에 이 내용이 꼭 D에 2열까지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A열에다가 그대로 쭉쭉 다 입력을 한 거고요. 내용을 입력할 때 쉼표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 A3부터 A11까지 블럭 잡아 놓고요. 위에 메뉴 중에 데이터 들어갑니다. 거기 메뉴 중에 보시면은요. 텍스트 나누기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가 분리가 되어 있죠. 쉼표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됨 체크해 놓고 다음. 그리고 구분기호는 탭에 체크되어 있는 거 빼고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나머지 손댈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열을 삭제를 해라 했으면은 열을 선택해서 가져오지 않음을 사용을 했을 텐데 여긴 조건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맞춤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A열에 입력되어 있던 텍스트들이 전부 다 F열까지 나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계산 작업 함수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하면 1시간을 더하여 뒤에 시간을 붙여서 표시를 해라.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건이 먼저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초과하면 1시간을 더하고 아니면 그냥 그 뺀 이용 시간을 표시해라 하는 거죠. 자, 조건이 있으니까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요. if 함수 먼저 들어갑니다.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 들어갈 거고요. 자, 우선 조건은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가 30분 초과하느냐. 그런데 그 분으로 30분을 초과했는지 알아내야 하니까 minut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minutes 쓰고 가로 열어서요. 위에 수식 입력줄 minutes 있는 거 클릭하면 분을 출력하고 싶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은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야 하죠. 종료 시간 C3셀 클릭하고 빼기 시작 시간 B의 3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 if 함수로 다시 들어갑니다. 수식 입력줄에 if에 클릭해서요. 이 시간이 30분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조건을 마저 입력을 해주는 거죠. 초과이기 때문에 크다라는 부등호만 넣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뺀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해야 하거든요. 1시간을 더해야 하니까 hour 함수 쓸 거고요. 가로 열어서 어떤 시간에다가 위에 hour 클릭해서 이번에도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에다가 if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1시간을 더해라. 이 조건이 true라면 1시간을 더하고요. 아니면 뺀 시간 그대로 출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시간을 뺀 식을요. 저는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 시간 그대로 출력하겠다라고 식을 붙여넣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식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확인을 해보면 시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시간이라고 붙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연산자 사용하실 때는 큰 따옴표로 시간을 붙여주시면 되죠. 엔터키 쳐주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표 2에서 지점명이 강화문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내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the average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미리 K8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조건은 지점명이 강화문인 게 조건이 되겠네요. 지점명 G2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의 4셀인 강화문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서 K8셀에 클릭해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조건이 만들어졌죠? 자, 답 넣을 부분인 H10셀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우선 내림을 해야 하니까 라운드 다운.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림을 해줘야 하는 값은 dAverage로 구해주면 되겠죠. dAverage 가로 열어서 위에 수식 입력줄 사이에 클릭해 주니까 마법사 창이 떴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계약 건수만 구할 게 아니고 계약 총액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체를 범위를 잡으셔서요. F4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약 건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요. 계약 건수 필드 명인 H2셀 클릭해 줄 거고요. 조건은 아까 만들어 놨죠? 마지막 인수 조건은 지점명이 강화문인 것. 그런데 이 조건도요. 조금 있다가 계약 총액 만들 때 따로 식을 계산할 게 아니고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F4번 눌러서 고정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고 라운드 다운 함수로 다시 들어가서요. 어느 자리에서 내림할 건지 자릿수를 넣어주셔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내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dAverage로 평균만 냈을 때는 134.5인데요. 1의 자리에서 내림을 했기 때문에 130이라고 확인이 가능하죠. 확인해 보시면은 결과가 나왔고요. 옆에 계약 총액도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3번. 표 3에서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조건 두 개죠.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점수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 60점 이상인 학생 수를 카운트 ifs로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를 카운터로 구해가지고 이걸 나눠주면 그게 전체 학생의 비율이 되겠죠. 자, 답 넣을 부분인 D의 23셀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조건이 두 개니까요. count if s.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 들어가죠. count if s는 조건 넣고 조건 범위죠. 그 다음에 조건이죠. 조건 범위죠. 조건이죠. 계속 반복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범위가 랭지가 범위란 뜻이기 때문에요.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자, 조건 범위는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영어 점수 전체 잡죠. 조건은 60점 이상. 다음 조건 범위는 과학 점수가 이번에도 60점 이상.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선 이 영어 점수와 과학 점수 60점 이상인 것에 개수가 세워진 거고요. 셀 서식이 백분율로 미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식을 마무리합니다. 나누기 전체 학생 수를 카운트 함수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수식 입력줄, 수식 맨 뒤에다 클릭해 놓고 슬래시 넣죠. 전체 학생 수 구해야 됩니다. 카운트 함수 쓰는데요. 카운트는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값이 숫자인 경우에만 개수를 세주고요. 카운터인 경우에는 숫자이든 문자이든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다 세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전체 학생 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영어 점수나 과학 점수 블럭 잡으셔도 똑같고요. 이름 부분을 블럭을 잡아도 이 전체 셀의 개수를 카운트 해줄 겁니다. 전체 학생 수가 8명이에요. 확인을 해보면요. 25%라고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식 그대로 따라서 진행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표 4번. 기준일과 입사일을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른 연차 일수를 더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시오. 문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휴가 일수를 어쨌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if와 이열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기준 연도와 입사 연도를 빼서 곱하기 3, 그리고 지역이 서울이면 5일 아니면 7일. 이 부분은 if 함수로 조건에 따라서 5일이냐 7일이냐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답 넣을 부분 클릭하죠. 등호 쓰고요. 식에 기준 연도 빼기 입사 연도에 가로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 엽니다. 그리고 기준 연도 구해야 되니까요. 이열 함수를 쓸 건데요. 이열 함수 바로 가로 열어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할게요. 우선 기준 일의 연도를 구해야 하니까요. 기준 1을 클릭을 해주고, 기준 1은 2025년 10월 10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죠? 빼기, 이번에도 이열 함수를 이용을 하고 가로 열어서요. 이번에는 입사 연도 날짜입니다. 입사일의 연도, 입사일을 클릭을 해주는데요. 입사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체육인들로 끌었을 때 각 사원들인가요? 사람들마다 입사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정해주면 안 되죠. 바로 그냥 가로 닫고요. 수식 이열 함수의 식이 끝난 가로를 닫은 거고, 이번에는 기준 연도에서 입사 연도에 뺀 전체 식의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3. 곱하기는 별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식 계속 쭉 따라갑니다. 더하기. 이번에는 이제 if문 들어가서요. 지역이 서울이냐 아니냐. 서울이면 5 아니면 7이라고 출력을 해야 됩니다. if 함수 들어갈 거고요. 가로 열어서. 이번에는 if 함수는 컨트롤 A로 인수창에 들어가 볼까요? 조건은 지역이 서울이냐 아니냐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역. H14셀 클릭하고요. 이게 서울이냐, 서울이라면, 그러면 true라면 5고요. 아니면 7입니다. 간단하죠? 조건 넣어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5, 아니면 7. 수식 쭉 입력해 주다가 마지막에 서울이냐 아니냐 하는 곳에서만 if 함수 사용을 해준 거죠. 확인하면 처음 강호빈이라는 사람이 휴가일수 41일 나왔고요. 나머지 체육인들로 끌어보면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이 식 그대로 등호 쓰고 가로 열어서 이열 함수로 기준일의 연도와 입사일의 연도 구해줬고, 이 식 그대로 쭉 따라간 거고요. 마지막 이 조건은 if 함수로 만들어준 거죠. 자, 마지막 표 5번입니다. 함수 문제 마지막. 학번을 이용을 할 거고요. 학번을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이 학번이죠. 학번을 이용을 해서 학과 코드표를 참고해서 학과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학번의 왼쪽에 있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학과표에 있다면 여기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학과를 여기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V로 값도 사용을 할 거고요.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도 사용을 할 건데, 학과 코드에 없는 것도 있나 봐요. 학과 코드 표에 없는 경우에는 코드 오류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없는 경우에 코드 오류로 표시하기 위해서 if error 함수까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등호 쓰고 if error를 먼저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value에다가 식을 계속 쭉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VLOOKUP 함수 들어가겠죠? 가로 열고 컨트롤
습관이 돼가지고 가로 열고 위에 VLOOKUP 수식 입력 줄 클릭해 줍니다. 자,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학번의 왼쪽 두 글자 찾아야 되거든요. 레프트 함수 들어가겠죠. 가로 열어서 위에 레프트 함수 클릭해 주고요. 텍스트는 학번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옵니다. VLOOKUP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죠. 그게 어느 표에 있다면 이 학과 코드표에 있다면 학과 코드표는 F4번으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학과를 나머지 다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출력할 거기 때문에 학과 코드표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 표에 있다면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옵니까? 방금 잡은 범위 중에 학과는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째 열에 있는 학과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열 번호는 2번이라고 써줄 거고요. 내가 레프트 함수로 찾은 이 값과 표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갖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할 때 찾는다 0이라고 써줍니다. 자, if 에러로 와서요. 이 식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코드가 없다? 그러면은 에러가 난 경우에는 코드 오류라고 출력을 하라 라고 조건이 있었어요.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요. 코드 오류가 한 명이 있고요. empty라는 코드가 없죠. 나머지는 그대로 잘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상시기출 문제 3의 함수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식이 난해하긴,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긴 했지만요. 식 같은 경우 예제가 이렇게 3번, 4번 다 문제 식을 제시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 1은 정렬 문제인 것 같네요.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하여 구분을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이게 동일한 경우에는 판매 이익의 글꼴색이 RGB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정렬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데이터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위에 메뉴 중에 데이터에 정렬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은 구분이죠. 그리고 셀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렬이 노트북, TV, 컴퓨터 순이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셔서요. 직접 목록 항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노트북 쓰고 엔터, TV 쓰고 엔터, 컴퓨터 쓰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왼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이 순서가 만들어지거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우선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만들어진 거고요.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 추가하죠. 다음 기준은 판매 이익입니다. 판매 이익이요. 정렬 기준이 글꼴 3개예요. 색깔은 RGB색, 여기 빨간색 RGB 255, 0,0인 거 위에 표시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분석 작업 1의 정렬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분석 작업 2고요. 시트의 시나리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매 현황표에서 일반 B12셀과 골드 B13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이익금 합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우선 이름 정의부터 하셔야 되죠. 자, 문제 순서대로 그대로 갑니다. B의 12셀의 이름은 B의 12셀의 이름은 클릭을 해놓고요. 위에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서 일반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엔터키. 그리고 B의 13셀은 이름 상자에 클릭해서 골드라고 이름 입력하고요. 엔터키. 그리고 H10셀은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서 판매 이익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하실 때요. 이 이름 상자에다가 그대로 써주기만 하시면 되는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이름을 입력하고 나면 엔터키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됩니다. 자, 일반과 골드셀이 변경이 되는 경우, 변동하는 경우에 이익금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니까요. B의 12셀과 13셀을 블럭을 잡아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 누를 거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입니다.
변경셀은 B의 12와 B의 13셀인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이때 변경하는 값은 일반은 15%, 골드는 20%로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시나리오 이름이 인하가 된 경우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요. 이때는 일반은 10%고요. 골드는 15%인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2개 만들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면요. 인상, 인하 시나리오 2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약 버튼을 눌러주면 시나리오 요약, 결과셀은 자동으로 이익금 합계인 H10셀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니까요. 시나리오 만들어졌고요. 현재 값은 12%, 18%인데 인상이 됐을 경우와 인하가 됐을 경우에 판매 이익 합계가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지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본 거고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자동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분석 작업 2번 앞에 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 넣었고요. 이 변경되는 값 그대로 넣어준 거죠. 그리고 위치는 요약 시트 위치는 분석 작업 2시트의 바로 앞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정답과 일치해야 하고 오자가 있으면 부분 점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시나리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퍼센트 설정하시는 거나 이름 정의하시는 거에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10점이 전부 다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 분석 작업 문제는 전부 다 부분 점수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10점을 모두 획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만들 건데 G4부터 G10 영역의 1, 2, 3을 평균 계산하는 매크로 만들 거예요. 도형 먼저 만들겠습니다. 개발도구 메뉴에 가셔서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있는 단추를 어디에다가 동일 시트에 I3부터 J의 4까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만들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매크로의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선택하겠습니다. 기록하고요. 매크로 이름 되어 있죠? 현재 통합 문서 되어 있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균 구해야 하는데요. G의 4셀에다가 클릭해 놓고 에버리지 함수 사용할게요. 가로 열어서 1월, 2월, 3월 블럭 잡아주죠? 가로 닫고 엔터키 쳐주면 평균 계산됐습니다. 식 확인해 보시고요. 에버리지 함수는 워낙 쉬운 기본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잘 안 쓰셨을 거예요. 헷갈리시면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 홈에 가셔서 이 자동 합계 옆에 있는 화살표로 평균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고요.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도 되고 화면 하단에 있는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기록 중지는 여기 하단에도 있어요. 편한 곳에서 작업하시면 되죠. 기록 중지 누르고요. 매크로 한 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해야 되죠. 이 단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텍스트 편집이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글씨는 지우고 평균이라고 입력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스트로요. 평균을 블럭 잡아서 지우고 평균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평균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요.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 도형을 이용을 해서요. 우선 또 다음 매크로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그려야 되나요? 동일 시트의 I6부터 J의 7까지 Alt키 누른 상태에서 I의 6부터 J의 7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으로 가죠. 도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매크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기록 버튼 클릭하겠죠. 서식 이름, 매크로 이름 서식 그대로 확인하고요.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은 G의 4부터 G의 10 영역에 표준색 노란색 설정하는 서식 매크로입니다. G의 4부터 여기부터네요.
G4부터 G10까지 블럭을 잡아놓고 채우기색, 표준색, 노란색으로 채우는 서식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완성됐네요.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서요. 저는 이번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정지 버튼으로 바로 매크로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도형 안에다가 또 글씨 써야 되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버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는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죠. 자, 1번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계열만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 수정하고 행과 열 전환해서 만들겠습니다. 차트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위에 차트 디자인에 가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이용을 해서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수정을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 범위는 지우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 구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024년과 2025년 계열만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내용을 수정을 했고요. 행렬 전환 버튼까지 클릭해서 확인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줘야 되네요. 오른쪽 상단에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서요. 세로 막대형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은요. 이 계열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2024년에 해당하는 파란색 계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뜨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계열 옵션에서 원통형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황색에 해당하는 2025년 계열도 클릭해서 원통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차트 하단에 있는 범례를 클릭을 하면요. 자동으로 또 범례 서식으로 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범례 위치는 위쪽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세로축 제목은 금액으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트에 요소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지금은 세로축 제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더하기 버튼 누르고 축 제목은 기본 세로축 제목을 추가를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축 제목은 블럭을 잡아서 지워주고요. 금액이라고 입력을 할 건데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또 이미 축 제목 서식으로 창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방향에 모든 텍스트 클릭하셔서요. 세로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금방 3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번 최소 경계는 50만으로 지정하고 자, 왼쪽에 있는 축을 클릭을 해서요. 오른쪽에 또 축 서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축 옵션에 축 옵션 최소값의 경계는 50만 엔터키 쳐주고요. 2025년 상여금 요소에 2025년 상여금 그러면은 상여금은 제일 앞에 있는 거고요. 2025년이면 요 주황색에 해당하는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 계열을 한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이 값만 딱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항목 이름과 값을 데이터 설명선과 함께 추가를 하래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는데 데이터 설명선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항목 이름과 값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차트 영역 빈 공간이죠. 차트 영역 클릭해서요. 도형 스타일을 색윤곽선 녹색 강조 6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위에 서식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도형 스타일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색윤곽선 녹색 강조 6번 첫 번째 줄의 마지막이네요. 색윤곽선 녹색의 강조 6번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 차트 문제에서는 차트 제목이 생략이 됐고요. 나머지 좀 이제 새로웠던 부분은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레이블 값을 설명선으로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시 기출문제 3회 풀이로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 또 상시 기출문제 4회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